가슴이 뛰었습니다. 707특임단 중사 강서연은 KTX 창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수에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또 왔네, 여수.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9년 인생 중 기억나는 처음 5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였지만 희미한 기억 속에 여수 해산물 시장의 모습만은 선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 바다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 기억을 따라 매년 휴가 때마다 여수를 찾았습니다. 역에 도착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지난 9년간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날렵한 걸음으로 시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곧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해산물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생선을 손질하는 칼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고함 소리. 이번에도 안 받겠다고? 고집 참 세시네. 서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덩치 큰 남자들이 한 중년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작은 술과 해산물을 파는 가게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물건 안 받으면 장사 못할 줄 알아요.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여성의 뺨을 툭툭 치며 협박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 신분으로 직접적인 개입은 위험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제압하기로 했습니다. 어이, 거기 덩치들. 서연이 당당하게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검은 셔츠 남자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비웃음이 어렸습니다. 뭐야, 꼬맹이가 어른 일에 끼어들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부러 도발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그렇게 약한 사람 괴롭혀서 재밌어요? 진짜 남자라면 저 같은 사람이랑 붙어보시든가. 검은 셔츠 남자의 이마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저 여자애 잡아. 서연은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뛰며 그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체력으로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 여자애 진짜 뭐냐? 잡아. 남자들의 욕설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왔다고 판단한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 없지? 검은 셔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머리카락을 묶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에 남자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어깨를 돌리고 목을 풀었습니다. 707특임단의 정예 대원답게 그녀의 움직임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번에 5명? 재밌겠네요.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몸을 숙여 그의 공격을 피한 후 정확한 반격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도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검은 셔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셔츠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고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밑에서 일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파. 장태식 형님 밑에서 서연은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707특임단의 훈련은 이런 상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까 그 여성을 찾았습니다. 여성은 가게 앞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여성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여성의 시선이 서연의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의 목덜미에는 나비 모양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은 의아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강서연입니다. 707특임단 중사예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자랐나요?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엄마야. 서연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간 상상했던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마? 여성은 윤미경이었습니다. 서연이 갓난아기였을 때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엄마 맞아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여수 해산물 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었습니다. 미경의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는 피가 도는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25년 동안 그렸던 순간이 갑자기 현실이 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게 안은 전통주 향과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선반에는 다양한 전통주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냉장고에는 신선한 해산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실래?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미경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이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5년간 엄마는 이런 곳에서 살아왔구나.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갑자기 서연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질문이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미경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보내야만 했어. 미경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걸 말해줄게. 미경은 25년 전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강민호는 한때 성실한 선원이었지만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면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내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는 도박에 모든 걸 걸었어. 월급도, 집도, 가족도.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왔어. 그들은 내 아빠가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우리 집을 뒤지기 시작했지.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빚쟁이 중 하나가 너를 보더니 애가 예쁘네. 이 애라도 데려가 볼까? 라고 말했어. 서연의 등줄기로 소름이 타고 올랐습니다. 미경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졌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미경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꿈쩍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미경은 당시 고아원에 서연을 맡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녘, 아직 어두운 시간에 잠든 아기 서연을 안고 고아원 문 앞에 서 있던 그때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내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내 옆에 쪽지를 남겼어. 내 이름과 생일, 그리고 나비 모양 점이 있다는 걸.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목덜미의 점을 만졌습니다. 나비 모양 점. 그것이 엄마가 자신을 알아본 이유였군요.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경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내 아빠를 떠났지. 너를 보낸 고통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 미경은 그 후 여러 일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쯤 작은 돈을 모아 지금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항상 널 찾았어. 고아원에도 여러 번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했대. 내가 어디로 입양되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내가 어릴 적 기억을 따라 이곳을 찾아올까봐 매일 기다렸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매년 여수를 찾은 이유와 어머니가 이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같았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 내가 3살 때 이 시장에서 물고기를 보며 좋아했어. 엄마, 이거 뭐야? 하고 계속 물었지. 미경의 눈에 잠시 따뜻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도 희미하게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파란 바다,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 가끔 꿈에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아빠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때마다 너를 안고 이 시장으로 도망쳤어. 여기가 우리의 안식처였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25년간 쌓아온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 분노, 그리움, 슬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 저를 괴롭히던. 서연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장태식이라는 사람의 부하들이야. 이 일대에서 불법 어획물을 유통하는 조직의 두목이지. 모든 상인들에게 자기네 물건을 강매하려고 해.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거부했어. 불법 어획물은 팔고 싶지 않았거든. 그러자 그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지.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707특임단 중사로서의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해.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서연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엄마. 엄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만에 딸의 입에서 들은 엄마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2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의 고아원 생활, 군에 입대한 이유, 707특임단에서의 경험까지. 미경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재회가 곧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서연의 휴가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이틀은 꿈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KTX에 오르며 서연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여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엄마. 출발 직전 미경에게 했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또다시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707특임단 중사로서의 임무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매일 전화할게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미경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기억하며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기차가 원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장태식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07특임단 중사로서의 직감이 그를 위험인물로 느끼게 했습니다. 불법, 어획물 유통, 상인들에 대한 협박, 이런 범죄는 반드시 척결해야 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특수훈련, 전략회의, 체력단련.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수에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미경과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어. 걱정 마. 미경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귀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의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 이 망할 년. 여수 해산물 시장. 미경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노준호가 그녀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눈 아래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경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준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병들이 쨍그랑 소리를 매며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여자애가 대체 누구야? 어디 있어? 노준호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그의 뒤로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서연에게 제압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 봤어요. 노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미경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손짓 한 번에 부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된 전통주 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냉장고 속 해산물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노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공포에 떨었지만 딸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노준호는 비웃으며 미경의 뺨을 쳤습니다. 순간 미경의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형님이 직접 보고 싶어 하셔.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진
기억 좀 떠올려봐. 노준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부하들은 가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후에야 떠났습니다.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그녀의 꿈도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통화 시간, 미경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미경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오늘 손님이 많았거든. 서연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장태식이 직접 미경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52세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에서는 위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뒤로는 노준호와 다른 부하들이 따랐습니다. 박윤미경 씨, 맞습니까? 장태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공포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사람들이 당신 가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하던데. 장태식은 느긋하게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의 난장판은 미경이 밤새 치워놓았지만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못하시네요.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말해주시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미경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장태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손짓했고 부하들이 다시 한번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진열장이 통째로 넘어갔고 냉장고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간 일구어온 작은 가게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옆 가게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상훈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한때 707특임단에서 서연처럼 활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며 여수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태식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옆 가게 주인입니다. 이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장태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는 상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장태식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미경은 무너진 진열장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훈은 조용히 다가와 미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들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이한테 알려야 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위험해질 거예요. 상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707특임단 중사입니다. 어제 그 사람들을 제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녀는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미경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상훈의 말에 조금씩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은 자신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707 출신이라는 건 아셨죠? 저에게도 아직 인맥이 있습니다. 서연이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겠습니다.
미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는 전화기를 귀에 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707은 가족입니다.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죠. 그날 밤 원주 707 특임단 막사에서 서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중사님. 저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옆 가게 주인이에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상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장태식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가게를 2번이나 습격했습니다. 지금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갑니다. 서연은 중대장 앞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긴급 휴가를 신청했지만 일주일 전에 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승인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강 중사. 중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가 어머니의 가게를 습격했습니다. 중대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서연의 손이 옆구리에서 꾹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찰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대장은 서연의 불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9년간 함께 일해온 그는 서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급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군인 신부님을 명심하세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십시오. 서연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KTX는 빠르게 여수를 향해 달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상훈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이 충격받으셨지만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안전했습니다. 장태식이란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셨나요? 상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법, 어획물 유통망의 두목입니다. 그리고 밀수품도 취급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수 해안가 일대를 장악하고 있죠.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범죄자들이 어머니를 위협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른 707 출신들을 연락해 보셨나요? 상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6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여수에서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07 특임단.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돕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수역에 도착한 서연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와 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미경은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와? 위험해.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연은 주변에 서 있는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훈이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이동훈 경위님, 현직 경찰이십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은 여수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습니다. 김재현 전 상사님, 정민수 전 중사님, 오세준 전 중사님, 최준영 전 하사님, 그리고 이태양 전 하사님입니다. 모두 707 특임단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장태식은 우리가 오래 추적해온 인물입니다. 불법 어획물 유통과 함께 밀수품 거래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법과 정의를 위한 작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창고를 급습할 계획입니다. 내부 정보원에 의하면 내일 새벽 대규모 거래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날 밤 여수경찰서 회의실에서 작전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연과 707 출신들, 그리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모였습니다. 동훈이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장태식의 창고는 여수항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3개의 출입구가 있고 내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훈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707 출신들은 A팀으로 정면 돌파를, 경찰 특공대는 B팀으로 후방 차단을 담당합니다. 서연은 작전 계획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군사적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연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C팀을 추가해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동훈과 다른 대원들이 서연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C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작전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4시 세 팀이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A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기대감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협한 자들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모든 팀이 집결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무전기 점검, 장비 확인, 마지막 브리핑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모든 팀,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각 팀장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동훈은 마지막으로 전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전 개시. 세 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수없이 훈련한 상황이 실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A팀이 창고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재현에게 눈짓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2 경비원은 소리 없이 제압되었습니다. A팀, 진입 시작. 서연의 무전 보고와 함께 A팀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어둠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곳곳에 쌓인 상자들과 수산물 냉동고가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인원 발견. 10명 정도. 민수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위치를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다운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중앙에서 밝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장태식과 노준호를 포함한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불법, 어획물로 보이는 상자들과 함께 다른 상자들도 있었습니다. 밀수품이 틀림없었습니다. 지금이다. 서연의 신호와 함께 A팀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B팀과 C팀도 다른 입구로 진입했습니다. 창고 안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동훈의 외침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저항할 겨를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갈며 달려들었습니다. 너. 서연은 차분하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노준호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연에게는 느린 동작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쉽게 공격을 피한 후 정확한 반격으로 노준호를 제압했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준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한편 장태식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C팀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태식은 체념한 듯 두 손을 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장태식 씨. 동훈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장태식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장태식과 그의 조직원 전원이 체포되었고 창고에서는 불법, 어획물과 밀수품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동훈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쫓아온 사건이 드디어 해결되었네요. 강 중사님 덕분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서연은 곧바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미경의 안도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모든 팀원들이 미경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가게였지만 그곳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았고 모두가 함께 축하했습니다. 707특임단. 모두가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여수에 두고 원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미경의 가게 창문을 통해 비추었습니다. 서연은 어제 밤 잠자리를 마련해준 가게 구석의 작은 매트리스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장태식과 노준호가 체포되고 조직이 와해된 후 여수 해산물 시장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은 듯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가게는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병들의 흔적, 무너진 진열대, 바닥의 얼룩들. 미경의 10년 노력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경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딸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잘 잤어? 배고프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내놓은 아침 식사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에서 갓 사온 해산물로 끓인 국과 반찬들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엄마, 가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식사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르겠어. 복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해온 생각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미경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원주로 함께 가요. 제가 모아둔 적금이 있어요. 부대 근처에 여수바다라는 해산물 주점을 열어요.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군 생활은 어떻게 할 거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707특임단 중사. 그녀가 꿈꿔왔던 직업이었고 곧 상사 진급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전역할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인데.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서로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날 오후 서연은 상훈과 707 출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을 때 모두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상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재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주라면 저희도 자주 갈 수 있겠네요. 해산물 주점이라 벌써부터 기대돼요. 서연은 그들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녁 신청서를 들고 갔습니다. 중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결심이 섰습니까? 곧 진급 심사인데.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대장님.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입니다.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아끼는 상관이었기에 그녀의 결정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좋은 길 찾길 바랍니다. 강 중사. 서연은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더 큰 기대감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저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의 결정을 존중해주면서도 아쉬워했습니다. 김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서연도 눈물을 참으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9년간의 군 생활은 그녀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로서, 그리고 곧 사업가로서의 삶. 저녁 후 서연과 미경은 원주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부대 근처의 작은 상가를 임대해 여수바다라는 해산물 주점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707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707 출신들이 입소문을 내고 현역 군인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게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은 주방에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만들었고 서연은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한 군인이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소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상훈을 비롯한 707 출신들이었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잘 되고 있네. 상훈이 놀란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연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별석으로 모셔드릴게요. 그날 밤,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서연과 미경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됐어. 미경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엄마.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여수바다는 원주에서 유명한 해산물 주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707특임단 대원들 사이에서는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사장님으로 불리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과 미경은 가게 뒤편 작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주의 밤하늘은 여수만큼 바다가 없었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후회 안 해?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07특임단에서의 삶, 동료들과의 추억, 그리고 진급의 기회까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서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빛났습니다. 25년 동안 혼자였잖아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사랑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25년의 이별과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여수바다의 간판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